네, 어느새 4월 마지막 날짜 4월 30일 한국경제신문 읽습니다. 시간 참 잘 갑니다. 4월 30일 하면은 올해도 3분의 1이 갔다 이 얘기죠. 일면에는 의미 있는 기사네요. 고가주택 급품, 급속 붕괴 이렇게 부제를 걸어놓고요. 큰 제목으로 종부세 대상 아파트 40%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 해 사이에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겠죠.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초과인데 이게 3년 사이에 그렇군요. 3년 전에 8만 가구였던 것이 최근 3년 사이에 5만 가구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이렇게 여기는 거품 붕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올해도 공시지가가 11.3%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너무나 잘 익숙한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세금으로 이어지고 이래 되면 복잡한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뭐 이사가 안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렵다, 그다음 하우스 푸어가 많이 양산된다, 그다음에 은행의 담보물이 줄어든다,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 수 없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세금 얘기로 가면 이제 예를 들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취득 등록세가 줄어들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수도권 같은 데는 매매가 안 되니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되니까 취득 등록세가 떨어져서 지자체 세수에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종부세도 지금 그렇게 40% 줄였다니까 이게 이쯤에서 뭐가 스톱이 안 된다면, 물론 뭐 그렇게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는 정서적으로나 판단, 경제적 판단에 여러 가지 들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그늘도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겠습니다. 11면에 부동산 면적 보면 공시가격이 4년 만에 하락한 현상을 꽤 크게 썼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희비, 세종시는 이 와중에 올랐어요. 세종 정부 청사가 가니까 8.9% 올랐고, 과천시는 뭐 확 내려갔거든요. 정부 청사가 내려가니까 과천이 그랬다. 과천은 13%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고가주택 중대형이 하락을 주도해서 서울은 6.8% 내렸고요. 산업단지 개발 호재 때문에 경북 경산, 울산, 북구, 나주 같은 데는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습니까? 서울 신천동의 파크리오 같은 경우 144평방미터가 371만원에서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287만원 내려갔고요. 또 개별 단지로 보면은 그 서울 도곡동에 노릇한 고층 한 60층 넘는 아파트 있죠. 타워팰리스는 여기 신문에 타워팰리스의 굴욕이라고 썼네요. 고가주택 톱10에서 빠졌다 이겁니다.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 단지가 공시가격으로 54억, 8번째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단지보다 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오고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겠죠. 다시 일면에 현대자동차가 1조 12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 공장 2곳을 건설한다 하는 건데요. 이게 당진입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우선 특수광 공장을 세우는 등. 그래서 이제 여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22,200개, 이가시에는 22,200개를 창출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부도 공공부문야에서 옛날로 취로사업부터 시작해서 공공부문 알바 여러 가지 만들지만, 버젓한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 그럴듯하고 수익이 되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마침 노사정위원회도 열렸죠. 이 일면의 기사는 지금 안 보입니다만,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 라고 했지만, 70% 숫자만 채우는 거 잘합니다. 정부 공무원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디 알바, 그 다음에 임시직,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그런 것들 숫자 채우기는 쉬운데, 진짜 그럴듯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그럴듯한 버젓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가 17면에 들어가 있는데, 17면이라 하면은 산업면 아닙니까? 산업면에 보면 현대차가 당진에 차 특수광 철분말 공장
세운다. 자세한 기사를 썼는데 일면에 짧게 돼갖고 1조 투자로 1등 품질 승부수다 했는데, 현대차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부 일자리를 6천억 원 규모를 뭐 광고 물량이라든가 운송해서 내놓겠다 며칠 전에 뭐 그게 또 청와대 언급도 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좀 이렇게 좀 앞장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에 좀 뭐 부응하다 할까요? 뭐랄까요? 뭐 그러면 옛날 표현이잖아요. 하여튼 정부가 방향 잡은데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최대한 맞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해서 간다. 뭐 그런 취지의 현대차가 최근 일자리 일감 내놓기나 투자해서 좀 돋보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면에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진이 이제 개성공단에 막힌 사진하고 어제 나오는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와중에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나? 박 대통령 얘기,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업계 소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하이트 진료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인디아. 현지사와 제휴해서 인도에다 소주 생산과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하이트 진로. 맥주로 유명한 건데, 어떤 소주 원액을 수출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에도 소주 좀 마시나요? 이면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의 뚝심, 실패도 좋다 500억 베팅. 뭘 그랬나요? 토종 신약은 돈 안 된다는 통념을 깼다고 하네요. 하여튼 개발 중단 위기 있을 때마다 끝까지 가자라고 재촉을 했다 해서 이야기를 꽤 크게 썼습니다. 이분은 제약을 꽤 고참 경영인이죠. 연세도 좀 많고. 아래는 경기 전망이 엇갈린다. 대기업은 계속 나빠질 것 같다. 중소기업은 좋아질 것 같다. 아직은 나빠질 것 같다는 비관론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공포의 계절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엇갈린다고 기사는 그렇게 썼습니다. 3면에는 불황 때 더 잘 나가는 창고형 할인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내가 내리면 나도 내리겠다. 서로. 그래서 빅마켓과 코스트코 10원 놓고 전쟁 벌인다 했네요. 10원이라도 더 싸게 간다는 게 톱이고, 3면 아래 박스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노사정 고용부 장관하고 경총 회장, 그리고 노동자 대표에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긴 잡았는데, 아래 기사를 보면 노사정 손잡고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3자가 나서긴 했지만, 정년 연장, 대체 휴일제 법안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는 오히려 한 50만 개 지금 날아갈 판이다 라고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너무 쬐고 움츠러들게 하지 말자, 뭐 그런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4면에는 창조경제 수없이 우리 코멘트도 하고 많이 봤죠. 창조경제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막는 규제를 풀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의사 채용이라든가, 환자 외국에서 우리 진료받으러 환자 무비자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심사, 또 뭐 표현이 못합니다만 영리법인, 영리병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는지 관심사죠. 옆에는 80개 문화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지난해 실적 분석한 걸 이쪽에다 실었군요. 성장세가 높은 영화, 광고, 음악 이런 거 성장세가 높다 그러고요. 수익성이 좋기로는 게임, 포탈, 방송 이런 분야라고 합니다. 오면 그 벤처 생태계 살리자는 기획 시리즈 한 면 들어가 있고요. 벤처 해가지고. 6면은 개성공단 기사. 북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했는 박 대통령. 연일 초강수, 우리 정부로서 북한에서 초강수를 둔 이유가 뭐냐, 그걸 이렇게 분석 기사로, 톱 기사로 썼습니다. 북한에 대한 초강수 주목되네요. 북한 우리 측에 책임져 넘기기, 계속 악화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뭐 의미. 그리고 옆에 정부 합동 대책반 출범했다는 등등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정치면은 민주당 우클릭 중도주의 노선 강화됐네. 강령의 무상 의료 없애고 한반도 비핵화 명시했다. 좀 우경화? 우성향? 우양후? 뭐 그런 거군요.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개성공단 여야 영수회담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경제면에는 농협은행처럼 수협은행도 떼낸다, 수협도 은행을 떼낸다 해서 정부가 2015년까지 수협에서 금융부분 은행 떼낸다라는 게 지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기재부 경기 논쟁, 오늘 산업활동 동향 촉각 온도 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제면 한번 볼까요? 올랑드 아시죠?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4달 출범 1년이 됐네. 올랑드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경제 기조가 과연 바뀌느냐 했습니다. 최악 실업률에 베끼던 올랑드, 기업 감시안 들고 우향우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설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좌파 정부, 올랑드 정부가 들어서가 한 게 과연 우리한테 시사점이 뭐고, 프랑스에서 뭐를 했고, 뭘 할 것이냐. 그런데 프랑스 올랑드 정권이 1년 동안 배운 것들 사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적인 좌파 정책이, 좌성향 강한 정책이 사실은 그다지 성과를 못 냈다. 기업인들은 도망가고, 개인 부자들도 나가고 해서 그 문제가 좀 많다 하는 취지로 이 사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 낮은 네덜란드 쏙스린 까다라. 외국인 직접 투자 10%만 실제 투자와 연결되더라. 그런 얘기. 그 다음 일본, 한국과 중국 반발에도 콧방귀 끼는 일본 강요 또 야스쿠니로 4명이 몰려갔네요. 대화용 앱 문자시장 급속 잠식, 그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 기사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산업, 스위스의 고속 성장은 제조업의 힘이다. GM이 중국에 3년간 110억 달러 파격 투자에 나선다. 노키아가 20달러짜리 저가 폰 성부수를 내는데 통할까? 그런 기사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면은 의윤대, KB 지주 회장 연이 많겠다. 연입 시켜주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연이 많겠다 해놨네. 산업면 아까 봤고, 거기에 곡면 OLED TV 삼성 꺾고 LG가 세계 최초로 내놨다면, 이게 곡면으로 휜 OLED TV. 그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55인치 텔레비전 한 대 1,500만원 최신형. 예약 판매 받는다고 하면 1,500만원. 비싸네. 차 한 대 값이군요. STX 중공업도, 그리고 STX 엔진도 자율협약 추진. STX 요즘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서. 중기면은 금값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겠다 해서 사려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 럽볼 냈네요. 금세공업계 인건비조차 감당 힘들다. 네, 그런 기사들. 생활경제는 썬잔 마신 위스키가 판매가 어렵고 보드카는 잘 팔린다. 그 이야기를 썬잔 마시는 위스키, 축배드는 보드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권명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 저조한 기업들 다시 보자. 삼성, SDI, CJ, 대한통운, 제일모직, 일회성 비용 많아서 주가 영향 준다는 얘기입니다. STX 그룹주 하락에 해운 주식이 불똥이 튀었다. 해운 주식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나 보군요. 코스닥은 어제 최고치라고 합니다.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 그렇고, 투자 환기 종목 탈출한 기업들, 그런 종목. 정권 이면은 어린이 펀드를 비교해 봤더니, 어린이 펀드 그런 게 많이 팔렸나 보죠? 전 없습니다만, 신영 주니어가 연 수익률 30%로 최고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마이너스 들어간 데도 몇 군데 있군요. 어두운 건설업계, 빛나는 중소형 건설주, 예를 들어 남화토건, 국보디자인, 현금 자산이 많아서 기관 러브콜 받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김과장 이대리, 이건 스토리텔링 하는 한국경제신문에 나오는 직장인들의 애환 기사인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 번씩 보십시오. 하도 길어서 기사를 소개를 못했는데, 익명의 대표로 김과장이라는 과장급 대표, 이대리라는 해서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합니다만 주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뒤에서 저희 선배들 뒷담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리저리 어떻게 막말로 상사를 씹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나 애환까지 들어가 있는 재미난 코너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면은 아까 봤는데 코레일 영상개발 사업 협약 해지했다. 그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사회면에는 검찰이 어제 전 국정원장 원시훈 씨를 전격 소환했다 하는 게 톱입니다. 대선 때 댓글 지시한 게 집중 추구했는데요. 대선 의혹 수사 급물살 그랬네요. 삭스핀 조심해서 먹으십시오. 양잿물로 무게 부풀린 삭스핀이, 이 삭스핀이 저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삭스핀, 쌍어 지느러미 아닙니까? 중량 3배에서 6배까지 불려서 43톤을 유통했다니, 어디 가서 대접 잘 받았다고 고급 중국집에 가서 먹은 삭스핀이 그 양잿물 들어갔던 거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참 내버려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대법관들이 새만금 방조제에 가서 현장 검증했다는 얘기도 있고, 불량식품 단속 50일에서 1911명을 검거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면은 박인비 시즌 3승 파죽 지시로 달린다. 이게 노스 텍사스 슛아웃, 그래서 역전 우승했다는 얘기 꽤 크게 들어가 있군요. 네, 인물면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넘어갑니다. 사슬로 꺼낼까요? 봄맞이 행사 바빠 국회에 못 나온다는 의원님들. 국회에 도무지 의원들이 의사당이 없고 지역구 소속 고만고만한 동네 행사 챙기러 간답니다. 일본 결의안도 안 했고 북한 규탄안도 안 하고 뭐 하면서 거기에 사슬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 올랑드 정권 1년 동안 배운 것들, 그리고 정부가 왜곡한 벤처 생태계 정부가 바로잡아라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